근데 이제부터 당내 권력 갈등은 시작이 될 겁니다. 김기현 대표와 교감을 한 쪽은 장제원 의원 불출마 정도면 상징적이니까 너무 이제 앞으로도 당을 흔들지 말라고 할 것이고요. 이제 비주류 쪽에선 물꼬를 탔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관위가 곧 구성이 될 거고 그 이후에 어느 기간 통해서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이러는 과정이 곧 멀지 않았는데 지금 만약에 대표의 공백, 지도부의 공백 사태가 오면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공백 사태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하고 김기현 대표로는 수도권 선거 역부족이거든요. 당 얼굴을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표직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바꿔야 되고요. 대표직은 사퇴하고 울산 출마는 용인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당의 총의를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무 의원님, 당대표 이제 없어졌어요. 김기현 대표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빈 공격을 누가 어떻게 메우느냐가 국민의힘의 총선 앞둔 최대 관건일 텐데 그러면 이른바 친윤, 초선 혹은 기득권 쪽에서는 지도체제를 일단 잘 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 반면 비윤 중진들 혹은 비윤 쪽은 아예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났으니 확 바꾸자고 얘기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뭐 확 바꾸자는 쪽이 아마 더 뭐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 때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이는 거의 일환으로 뭐 비대위를 만들든 공관위를 만들든 뭐 여하튼 상황이 많이 변했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사실 지금 비대위를 출범시키느냐 하는 건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대위를 출범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곧 뭐 선대위 체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주목받는 사람은 선대위원장이지 그 대표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가면서 아까 신재우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선대위나 공관위나 이런 거를 좀 더 땡겨서 추진하면 자연스럽게 공관위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간에 비대위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된다면 비대위에서 한 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또 다음에 뭐 공관위 선대위로 넘어가면 또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아마 지금 비윤계 주장대로 비대위를 한번 거쳐가면 그러면 이게 자꾸 국민의힘이 뭔가 확확 바뀌는구나 혁신을 하는구나 하는 걸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국민의힘으로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계속 민주당과 대비가 되잖아요.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쭉 가는데 여기는 사람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뭔가 흐름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선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권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사람을 좀 자주 이렇게 바꾸는 형식의 지금 이른바 비윤계 주장 그것도 아마 집중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 불출마, 김기현 대표 사퇴 이런 정도의 동력 흐름이라면 윤재혁 권한대행,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보다는 비대위로 가야 민주당과 대비되는 혁신의 흐름 때문에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표를 얻을 수 있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아마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더 많이 할 걸로 봅니다. 앞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정말 오랜만에 성남시청 방문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비대위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한동훈 장관 오늘 추가 입장에 나오면 저희도 좀 속보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 나오고 김기현 대표 사퇴 직후이긴 합니다만 이미 그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차례 설왕설래가 있었기 때문에 관측들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 원희룡 비대위 대신에 이 인물을 추천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일을 열심히 잘하셨죠. 장관으로서 자기 맡은 일을 충실히 하신 분들인데 어느 정도 그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런 분들도 꼭 필요하지만 중도 확장을 할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공동으로 저는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스펙트럼을 넓혀서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는 것이 훨씬 더 당 입장에서는 그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인요한 위원장까지 비대위원장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안철수 의원 생각인데, 근데 어찌됐건 아까 저희 뉴스타트 초반에 상대당 민주당의 이제 그 설주한 변호사께서도 뭔가 그 국민의힘은 지금 뭐가 됐든 우여곡절을 겪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너무 고요하다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실제로 인요한 비대위원장 가능성까지 하면 중도층을 더 포섭할 수 있다는 게 안철수 의원 생각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을 해주시면 민주당으로서는 땡큐입니다.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라는 부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비계한 안철수 의원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의 원인을 이준석 대표에게 돌리면서 이준석 대표를 잘라야지만 혁신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추천하는 인요한 위원장이라는 것은 저는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 해주시면 그나마 민주당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최병무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지금 저도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이슈 몰이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또 저는 어찌 보면 지금 당 대표가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밀려난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이런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 바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국민의힘의 어떠한 당 대표들이 이렇게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고 아마 국민들께서는 또 어떠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강력한 이런 당무 개입에 대해서 비판의 어떠한 점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비대위 얘기 나오고 한동훈 장관 얘기도 심심하지 않게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좀 살펴봐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김기현 대표 물러났고 어제 장제원 의원, 친윤 핵심 장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단 국민의힘의 권력 구도는 친윤 초선들 이 정도 쇄신이면 됐으니까 현체 잘 유지하자. 아니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으니 한동훈 장관 비대위든 원희룡 장관 비대위든 가면서 이른바 친윤 4인방, 권성동, 윤한홍, 이철규 이런 의원들까지 실제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흐름들을 정리했고요. 그래도 여전히 오늘 초미의 관심사는 김기현 대표가 잠행 중에 만난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일 겁니다. 대표 측 사퇴 전에 조언을 했다고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대통령이 출장 중이니까 차분히 생각하라고 했는데 일단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중에 이제 집권여당 당대표가 물러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오늘 11시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는 일단 사퇴 표명 이후에는 입을 다물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론에 여러 가지 뒷얘기들을 쏟아내는 모양이에요. 인민재판처럼 진행이 됐고, 그리고 당 안에 홍위병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신동아 인터뷰에서 한 모양인데요. 김기현 외전화를 갑갑했고 나쁜 감정 없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좀 했고요. 신지호 의원께서 총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근데 저게 이준석 전 대표의 저런 코멘트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무슨 충고와 조언을 받았다는 건, 이거는 정치적 문법으로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설명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성격의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의 사태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도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그 짠한 심정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준석 대표의 발언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이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자신이 뉴스를 탈 수 있는 소재가 거의 소진이 됐는데 김기현 전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네요. 전 대표의 만남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피커로서 뭐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오히려 김기현 전 대표가 열어준 셈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김기현 전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처신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일방적인 목소리 한쪽의 얘기를 대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공개 회동이었고 두 사람 중에 지금 김기현 대표는 사퇴 표명 SNS 이후에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온 뒤로 당이 혼란이 끊이지 않다는 이준석 전 대표 표현까지 나왔고 그런데 또 자맹 중에 집권여당 당대표가 두 사람이 만났고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고 최병우 의원님 저도 글쎄요 뭐 이제 시사 토크 프로는 꽤 오래 진행을 한 셈인데 이런 경우도 참 흔치 않게 봤기 때문에 최병우 의원 생각에 지금 네덜란드 순방 중에 대통령실 생각 그럼 윤 대통령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윤 대통령 생각은 좀 어이없다 이렇게 아마 받아들일 것으로 보여요.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 비서관실에서 뭐 이런저런 종합 보고를 했겠죠. 예. 그랬을 때 도대체 그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가서 만난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생각을 아마 할 거고 대통령으로서는 좀 이제 괘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이제 본인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김기현 대표가 그 김기현 대표 본인의 거취를 더군다나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하고 가서 논의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바로 항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아마 불쾌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대표직만 내려놓고 지금 뭐 이제 불출마 얘기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몰고 올 여권 내의 어떤 그 갈등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윤 대통령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참 어이없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반면 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일 테고. 박원석 의원님, 예. 중간 정리를 좀 해보면 잠시만요. 아까 그 윤석열 대통령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의 자막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 대통령이 온 뒤로 당이 혼란 끊이지 않는다. 이건 사실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당, 집권 여당이 야당이 여당된 건 대통령의 선출이고 근데 그래서 여당이 된 건데 대통령이 온 뒤로 국민의힘이 그전부터 혼란스럽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지금 미뤄 짐작컨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원내대표 혹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당대표였던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의 항명 혹은 윤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김기현 전 대표 행동이라면 그게 쭉 이어지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와 대통령의 갈등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아니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지나치다. 이 얘기를 이준석 전 대표는 하는 거라고 보고 저는 김기현 대표가 뭐 윤심에 의해서 당대표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저는 당대표 측에서 내려오는 것도 윤심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 그 상황에서 뭐 양측이 매끄럽지는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만 가지고서 이걸 항명이다. 이거는 좀 지나치게 몰아가는 거죠. 아직 그렇게 볼 만한 예.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동병상련의 심정이야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이 뭐 원수 같은 사이가 아니었고 당대표와 원내대표로서 과거에 호흡도 맞췄었고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감정이 없다 이런 걸 드러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건데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서도 이걸 가지고 항명이다, 배신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은 진짜 대통령이 당무의 전면에 서는 거죠. 당무의 전면에 서가지고 일일이 다 개입하고 대통령의 심기에 조금이라도 거스른 짓을 하는 것은 다 배신이고 항명이다. 이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 저는 또다시 그 여권의 초선들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동병상련 얘기를 하셔서 2년 임기 못 채우고 사퇴했고 여기 올 3월에 됐는데 1년 더 못 채우고 사퇴했어요. 그 김기현 대표. 아니면 대통령이 별나서라는 표현까지 오늘 SNS에 썼는데 국민의힘에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저 내용이네요. 원래 애초에는 내일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걸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전해졌었는데 내일 최고위를 엽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는 주체는 윤재혁 원내대표, 윤재혁 권한 대행이 될 수도 있고요. 내일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비대위 조기 등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나오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수장이 된 윤재혁 원내대표는 내일 회의를 거쳐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요동이 쳤어요.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 김기현 대표 당대표를 내려놓으면서 본인 책임 크다, 오롯이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이바지하겠다, 울산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집권여당 당대표 김기현 대표의 사퇴 얘기 저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